네, 이번 영상은 24장 전위 내용입니다. 예제 문제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Q1은 2 마이크로 쿨롱 전하가 원점에 있고요. 그 다음에 Q2 마이너스 6 마이크로 쿨롱은 0,3 Y축 상에 있습니다. 1번 문제 좌표가 4,0인 P 점에 이들 전하에 의한 전체 전위는 어떻게 되냐. 1번 문제는 점전에 의한 전위 공식 R분의 KQ라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고, 여기서는 점전화가 두 개이므로 이때 전화는 K의 R1분의 Q1 더하기 K 곱하기 R2분의 Q2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숫자를 좀 대입하자면 K에는 8.99 곱하기 10의 9승 넣으면 되고, 여기 R1은 Q1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4분의 Q1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대입하고, R2 같은 경우는 음전화 Q2부터 P까지 거리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5m 떨어져 있으므로 5분의 전하량인 마이너스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대입하면 됩니다. 이거 계산기 사용하면 약 마이너스 6.29 곱하기 10의 3승 보이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Q3 3 마이크로 쿨롱인 전하를, Q3가 아주 멀리 이렇게 있는데 이 점전하를 무한대에서 점 P까지 이렇게 가져오는 데 따라 세 점전하로 이루어진 개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존에 있던 Q1과 Q2도 당연히 이렇게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가 있지만 Q3가 오면서 만들어진 변화량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전기 에너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알 수 있고, 우리가 비운 전기적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전하량 곱하기 델타 V, Q 델타 V라는 걸 아니까 이걸 활용하면 Q 대신에 Q3를 대입하고, Q3가 존재하게 된 두 지점 사이의 전위차는 처음에 있던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던 곳의 전위는 우리가 0으로 두기 때문에 나중에 전위인 VP, 이건 1번에서 구했던 VP를 대입하고 빼기 처음인 0을 대입하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숫자를 좀 대입해 보자면 Q3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VP는 앞에서 풀었던 마이너스 6.29 곱하기 10의 3승 볼트를 대입해주면 정답은 약 마이너스 1.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줄이 되고요. 여기서 음수가 의미하는 건 결국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거고, 결국 우리가 배웠던 외력이 한 일이 그 계열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되니까 외력이 한 일 역시 바로 음의 일을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제 문제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거리 2a만큼 떨어져 크기는 같고 전하량이 반대인 전기쌍극자죠. 전기쌍극자가 있습니다. 전기쌍극자는 x축상에 있고 중심은 원점에 있습니다. 첫 번째, y축상의 전위 VP는 어떻게 되냐. 이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VP는 0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위라는 건 또 방향이 없는 스칼라량이니까 K 곱하기 여기서는 점전화 두 개니까 시그마 I RI분의 QI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굳이 다 대입을 한다 해도 K 곱하기 양전하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Y 제곱 분의 전하량 플러스 Q이고, 마이너스 Q 전하에 의한 전하량 그 전위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Y 제곱분의 마이너스 Q이기 때문에 역시 P에서의 전위는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제, X축상의 점 요 R에서의 전위 VR은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역시 우리가 배웠던 점전하에 의한 전위 공식 RI분의 QI 요 공식을 활용하면 K에 여기서 이제 거리가 양전하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는 거리가 X 플러스 A라는 거, 음전하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는 거리가 X 마이너스 A니까 K의 X 플러스 A분의 Q 더하기 X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Q이고요. 이거 정리해보면 정답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2KQA가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직접 한번 이 중간 과정은 다 계산해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러한 전기쌍극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X축상의 점에서의 전위와 전기장을 물어보고 있는데, 전위 같은 경우는 앞에 2번에서 풀었으니까 여기에서
극한을 취해서 x가 a보다 매우 클 때 전위니까 리미트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a 제곱분의 2kqa에서 x가 a보다 매우 크면 요 a 제곱이 무시될 수 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x 제곱분의 2kqa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전기장 이 x는 물론 두 개의 점전화가 만드는 각각의 전기장인 공식 k 곱하기 시그마 r 제곱분의 q ri의 제곱분의 qi 이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문제를 풀라는 의도는 아니고 앞에서 구한 전기장과의 관계 즉 EX는 마이너스 dx분의 dv라는 걸 이용해서 마이너스 dx분의 d인 에다가 전위는 앞에서 구했던 마이너스 x제곱분의 2kqa 이걸 이용해서 풀라는 거고 이거 대입해서 풀어보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4kqa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점전화의 두 개에 의한 전기장과 답이 똑같이 나오게 되니까 한번 두 개 다 풀어서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 문제 3번입니다. 반지름이 A인 고리의 전체 전하량 Q가 고르게 분포한다고 되어 있고요. 중심축상의 점 P에서의 전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고 두 번째 보면 또 점 P에서의 전기장까지 물어보고 있는데 앞에서 23장에서는 전기장의 그걸 바로 이제 풀었었는데 여기서는 전위를 묻고 전기장까지 묻고 있습니다. 1번에서 전위를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연속적인 점전화 분포에 의한 전위 공식인 V는 K 인테그랄 R분의 DQ 요걸 이용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DQ 같은 경우는 여기서 R 같은 경우는 거리인데 DQ가 어느 지점에 있든 6시든 뭐 12시든 6시든 뭐 8시 뭐 2시 어느 거리든 어느 위치에 있는 DQ든 전부 다 궁금한 지점까지의 거리가 루트 A 제곱 더하기 X 제곱으로 동일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전체 전위가 K의 인테그랄 루트 A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DQ인데 여기서 DQ가 A하고도 무관하고 X하고도 무관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적분 구간으로 다 나오게 되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K 전체 Q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전위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점 P에서의 전기장의 크기는 여기서는 이 전기장의 X축 방향 성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이 EX는 마이너스 dx분의 dv로 풀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전이 앞에서 풀었던 걸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해 보면 a 제곱 더하기 x 제곱의 2분의 3승분의 kqx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 답 앞에서 23장에서 전기장을 풀었던 방법은 뭐냐면 그때 전기장은 연속적인 점전화들의 집합이라 해서 k의 인테그랄 r 제곱분의 dq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때는 전기장이 벡터량이니까 x축 성분을 위해서 코사인 세타까지 곱하는 다소 복잡하다면 복잡했던 과정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전위를 계산한 다음에 전위를 이용해서 전기장을 풀다 보니까 조금은 간단하게 풀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두 가지 풀이 모두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제 4번입니다. 반지름이 R이고 표면 전하 밀도 시그마가 균일하게 대전되어 있는 원판이 있습니다. 원판의 중심축상 요 P에서의 전위를 묻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앞에 예제 3번과 비슷하게 전 P에서의 전기장 성분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전위 같은 경우는 요 그림에도 조금 힌트가 있는데 이렇게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아주 얇은 원고리로 대전되어 있는 전하량을 DQ라고 두고요. 이 DQ가 바로 P점에 만드는 미소 전위를 DV라고 두고 이 DV를 이렇게 적분하는 식으로 해서 1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얇은 고리에 의한 미소 전위 DV는 거리 루트 R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전하량 K 곱하기 전하량 DQ인데요. 이때 DQ는 면 전하 밀도니까 시그마 DA라고 둘 수 있고 이때 시그마에다가 미소 면적 DA는 2πr dr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소 전위에다가 좀 더 대입을 해보면 분모는 루트 r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자는 K의 2파이 시그마 R DR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전체 전위는 이걸 적분하면 되니까 적분과 무관한 파이 K 시그마를 좀 놔주고 인테그랄 루트 R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2R DR 이 되고요. 적분 구간은 0부터 라지 R이 됩니다. 이거 앞에서 그 앞장에서 풀었었는데 이거 치환 적분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치환 적분 앞에서 했었으니까 좀 생략하고 바로 답을 좀 적자면 2파이 K 시그마의 그 R 제곱 더하기 X 제곱의 2분의 1승 루트죠. 빼기 X 이렇게가 첫 번째 이 P점에서의 전위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 P에서의 전기장 X 성분은 알다시피 이 X는 마이너스 dx분의 dv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이 v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대입하면 정답은 2파이 k 시그마의 1 마이너스 r 제곱 더하기 x 제곱의 2분의 1승 분의 x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앞에서 또 아까 했던 이야기지만 23장에서 바로 전기장을 푸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이용해서도 이렇게 답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제 문제 5번입니다. X축상에 놓여있는 길이 L인 여기 그 막대가 있습니다. 전체 전하량은 라지 Q라 되어 있고요. 이 막대는 선 전하 밀도 람다로 균일하게 대전되어 있습니다. 원점에서 거리 A만큼 떨어진 점 P에서의 전위 V는 어떻게 되냐. 아마 문제를 좀 풀다 보면 느낌이 이제 올 텐데 막대 위에 미소전하 DQ가 만드는 그 미소전이 DV를 계산한 다음에 이걸 적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때 만드는 DQ가 만드는 미소전이 DV부터 적자면 얘는 K 곱하기 R분의 DQ인데 이때 R 같은 경우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DQ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때 이 DQ는 그 선전압 밀도니까 람다 dx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전체 전위로 적분하게 되면 인테그랄 k의 루트 a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람다 dx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람다 dx는 적분 그 상수와 상관없으니까 x와 상관없으니까 k 람다를 빼면 되는데 람다는 l분의 q로 바꿔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인테그랄 루트 a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1 dx가 되는데 사실 이 적분은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풀기가 조금 복잡해요. 아직 배우지 않은 삼각함수도 공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적분은 문제에서 요구한다고 하면 사실 여기에서 주진 않았지만 단해서 어떻게 푸는지 알려줍니다. 실제로 요거 답은 ln으로 해서 답이 x 더하기 루트 a 제곱 더하기 x 제곱 이렇게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게 적분 구간이 0부터 L이죠. x는 0부터 L. 여기 주어지니까 이거 대입해서 문제를 그대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문제에서 요구하는 저 P점에서의 전위는 K 곱하기 L분의 Q에 L은 L 대입하고 0 대입하고 빼면 되죠. L은 그래서 A분의 L 더하기 루트 A 제곱 더하기 L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적분은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건 아주 권장하는데 물리 시간에는 요거 적분까지는 지금 할 줄 몰라도 뭐 상관없다라는 거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예, 마지막 예제 6번 예제 문제 6번입니다. 마이너스 2Q로 대전되어 있는 안쪽 반지름은 B이고 바깥쪽 반지름이 C인 도체구 껍질의 중심에 R자 양전하 Q로 대전되어 있는 반지름 A인 부도체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표기된 영역 1번, 2번, 3번, 4번 영역에서의 전기장을 구하고 정전기적 평형 상태에 있는 구껍질의 전하 분포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 1번 영역인 이건 부도체 내부가 되겠죠. 부도체 내부에서의 전기장을 E1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때 그 가우스 법칙을 활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건 이미 이론 시간에 균일하게 대전되어 있는 그 부도체 구 내부에서의 전기장은 K 곱하기 전체 반지름의 세제곱분의 전체 전하량 Q에 R을 곱한 요것과 똑같다. 즉 이건 내부일 때는
그 거리에 비례해서 전기장이 일정하게 커진다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바로 푸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영역. 2번 영역은 가우스 법칙을 이렇게 지금 점선 표시되어 있는 이렇게 가우스면을 설정하면 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에 있는 R자 전화가 전부 다 구의 중심, 즉 구의 중심에 있는 하나의 점전화로 보면 되고요. 만약 그렇게 안 하고 나는 그 가우스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인테그랄 E 도트 dA가 입실론 제로분의 Q인인데, 여기서 E는 어차피 그 크기는 동일하고 면벡터의 방향이 같고 이 면벡터의 표면적은 4파이 R 제곱이고 입실론 제로분의 Q, 여기서 라지 Q를 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대입해도 E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 또는 쿨롱 상수로 나타내서 K 곱하기 R 제곱분의 Q, 어떻게 나타내도 상관없다라는 거 말해주고 싶고요. 그다음 3번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한데, 도체 내부, 얘는 지금 정전기적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항상 0이다. 그래서 이 3는 0이다 라는 거 바로 풀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영역 같은 경우는 도체보다도 더 외부로 이렇게 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전에 했던 가우스 법칙을 활용해 보면 전기장 E4의 표면적 4파이 R 제곱에 입실론 제로 Q인인데, Q인에 그 라지 Q도 있고 마이너스 2Q도 있으니까 전체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Q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E4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마이너스 Q R 햇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각 영역별로의 전기장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구껍질의 전하 분포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껍질은 지금 전체 마이너스 2Q만큼 대전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3번 영역 다시 한번 볼까요? 도체 내부에 이렇게 해당되는 회곡면을 설정해서 우리가 E3 곱하기 4파이 R 제곱은 입실론 제로분의 Q인, 이렇게 가우스 법칙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 도체 내부는 항상 전기장이 0이니까 좌변은 바로 0이 됩니다. 0이라는 건 곧 이 안에 들어있는 R자 전하량도 0이라는 건데, 부도체는 플러스 Q로 대전되어 있으니까 도체가 전체 마이너스 2Q로 대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체 내부 표면에 바로 마이너스 Q만큼 대전되어 있어야 바로 조금 전에 설정했던 가우스면 내부의 R자 전하량이 마이너스 Q와 플러스 Q가 되어서 전체 전하량이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도체 그 껍질 자체가 마이너스 2Q로 대전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안쪽 표면에는 마이너스 Q가 대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 표면에도 마이너스 Q로 대전되어 있어서 도체 같은 경우는 안쪽 표면 마이너스 Q, 바깥쪽 표면 마이너스 Q로 대전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조금 소정해서 도체 껍질 내부에 이러한 R자 전하를 띤 부도체가 없다, 얘가 없다라고 가정할 것 같으면 동일하게 도체 껍질에 이렇게 가우스면을 설정하게 되면 도체 내부에 R자 전하가 없어야 되니까 그때는 도체 내부 표면에는 전하량이 0이고 오롯이 바깥쪽 표면에만 전부 다 마이너스 2Q로 대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즉 도체 껍질 내부에 전하량의 분포, 전하량 Q가 있냐 없냐, 이것에 따라서 도체 껍질의 안쪽 표면과 바깥쪽 표면에 대전되는 그 전하량이 달라진다라는 것도 같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 6번을 마지막으로 24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했습니다.